오늘은 죽은 아내의 온기가 채가시지 않은 침대에서 그녀의 언니와 뜨거운 숨을 나누게 된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기막힌 사랑을 어쩌면 이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지훈 씨는 올해 38의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사랑스러운 5살배기 딸 소미를 둔 아빠이기도 하죠. 그의 삶은 5년 전 사랑하는 아내 유진 씨가 곁을 떠나면서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유진 씨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지만 늘 유리처럼 위태로웠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진 투병 생활 끝에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훈 씨, 우리 소미,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언니한테 꼭.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은 흐느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지훈 씨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울부짖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딸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의 세상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칠흑 같은 그의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의 친언니 윤서진 씨였습니다. 제부, 아니, 지훈 씨,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유진이 못가지 내가 솜이 돌봐줄게. 서진 씨는 자신의 삶을 모두 버린 듯 지훈 씨의 집에 상주하며 소미를 돌봤습니다. 갓난쟁이였던 소미의 기저귀를 갈고 밤새 우는 아이를 업고 달래는 그 모습은 이모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까웠죠. 유독 서진의 품에서만 소미는 방긋방긋 웃었고 지훈 씨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훈 씨와 소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소미가 5살이 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들러 반찬을 해주고 소미의 옷을 챙겼습니다. 그녀가 없는 집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심한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였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그를 서진 씨가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갈아주던 그 차가운 손길에 지훈 씨는 무의식 중에 그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 순간 서진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지훈 씨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그에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죽을 끓여주었지만 지훈 씨는 보았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붉게 충혈된 그녀의 눈을.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못할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다가 손끝이 스치면 온몸에 전기가 흘렀고 소미를 가운데 두고 영화를 보다 어깨가 맞닿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서진 씨는 4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동생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 고맙고도 안쓰러운 마음에 지훈 씨는 가끔 그녀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처형, 이거. 그냥 고마워서요. 뭘 이런 걸 다. 고마워요, 지훈 씨. 수줍게 웃는 그녀의 얼굴에서 지훈 씨는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아내보다 더 깊고 애틋한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주는 위안이 너무도 달콤했으니까요. 사건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밤에 터졌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엎어져 만취한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 서진 씨가 소미를 재우고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둑이 터지듯 그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 씨는 어린애처럼 그녀 앞에서 엉엉 울었고 서진 씨는 그런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술 기운이었을까요? 아니면 5년간 억눌러온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처형, 나 너무 힘들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다 잊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안 된다는 이성과 괜찮다는 감성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가 그녀의 턱을 감싸 쥐고 얼굴을 가까이 했을 때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죽은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제부에 대한 뜨거운 연민,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길고도 위험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죠. 며칠 뒤 서진 씨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려주러 집에 들렀습니다. 소미는 일찍 잠이 들었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 씨였습니다. 처형,
지난번 일, 미안해요. 아니에요. 나도 싫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석처럼 이끌려 서로를 탐했습니다. 서진의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지훈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낯설었지만 그 품에서 느껴지는 향기는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텅 빈 영혼을 채워주는 의식과도 같았죠. 그녀의 여린 살결 위로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을 때마다 서진은 애써 참아왔던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안 돼.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녀의 손은 그의 등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갈라진 대지처럼 서로를 미친 듯이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죄책감은 쾌락의 파도 아래 잠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죽은 유진 씨의 사진이 놓인 바로 그 침대에서 비로소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진 씨는 이제 밤늦게 찾아와 새벽동이 트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의 눈을 피해 사랑을 나누는 불륜 커플과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길 때마다 지훈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 우리 행복해도 되는 걸까? 행복해야죠. 유진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하며 위태로운 행복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모님의 생신이었습니다. 서진과 지훈은 각자 장모님 댁을 다녀온 뒤 밤늦게 지훈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피곤함과 안도감에 서로를 끌어안고 막 침실로 향하던 그 순간 현관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문 열어라. 장모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지? 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급히 그녀를 옷방에 숨기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내 처형한테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혹시 너희 집에 있나 싶어서 와봤다. 아까 낮에 우리 집에 뭘 두고 간 것 같아서. 장모님은 매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지훈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요, 처형 오늘 저희 집에 안 왔는데요. 아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나 봐요. 하지만 장모님은 현관에 놓인 서진의 구두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지훈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예쁜 구두였죠. 이건 서진이 신발 아니냐? 그 순간 옷방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구나. 장모님은 지훈을 밀치고 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서진 씨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 지금껏 나를 속이고 이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게냐?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장모님은 지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 씨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훈 씨 잘못 아니야. 내가 먼저 유혹했어. 닥치지 못해. 내 동생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제부랑 당장 이 집에서 둘 다 썩 꺼져. 장모님의 절규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서진 씨가 무너져 내리듯 오열하며 외쳤습니다. 엄마, 소미, 내 딸이야. 내가 낳았다고.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지훈 씨와 장모님은 얼어붙은 채 서진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난 5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토해냈습니다. 유진이 아기 못 갖는 몸이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낳아준 거야. 소미, 지훈 씨랑 내 딸이라고 유진이한테 평생의 빚을 갚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 흑흑. 죽은 유진 씨가 일기장에 썼던 언니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진이 소미에게 그토록 애틋했던 이유, 그녀의 품에서 소미가 유독 안정감을 느꼈던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미는 지훈의 딸이자 동시에 서진의 딸이었던 겁니다. 장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얼굴로 두 딸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이 새도록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장모님은 지훈과 서진을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있는 유진이가 너희 둘을 이렇게 묶어준 건지도 모르겠다. 소미를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서로를 보듬고 살아라. 내가 허락하마. 장모님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1년 뒤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미는 엄마가 둘이라며 해맑게 웃었죠. 식장에서 지훈 씨는 아내가 된 서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진 씨. 아니, 여보. 이제 우리 죄책감은 다 잊고 소미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하늘의 유진이도 그걸 바랄 거예요. 아내 서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은 동생이 남겨준 기적 같은 딸과 그 딸을 낳아준 아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어준 장모님까지. 네, 한 남자는 죽은 아내의 언니와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 아니 하늘에 있는 유진 씨까지 넷은 지금 세상 누구보다 진실한 행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잠시나마 즐거움과 활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